네, 목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로 지금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흐름에도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팀장님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팀장님, 이번 판결이 미국의 이런 통상 정책 그리고 특히 대중 압박 전략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다름 아닌 이제 주법원도 아니고 연방 법원에서 4월 2일 해방의 날 상호 관세 발표에 대한 이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것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었을 텐데 아마 이제 백악관 알고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최근에 관세보다는 감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이런 어떤 진행 사항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그렇죠. 관세 권한은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다라는 부분인 거고 비상 권한으로 이런 행동을 했지만 이것으로 뒤엎을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아니다라고 연방법원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소송을 제기했을까 봤더니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죠.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5개 기업들이 소송을 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주 법원에까지 내는 것이고 사실 뭐 이 기업에선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이런 소송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결과로 인해서 트럼프의 정책, 관세 정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트럼프 일기 때는 이 관세 전략을 슈퍼 301조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이것이 제약이 걸린다? 그러면 일기 때처럼 슈퍼 301조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보다는 좀 뭐 이제 법적 분쟁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타 국가의 어떤 시선도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이 이걸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의 상승 모멘텀도 있지만 해당되는 이슈가 관세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고 보면서 시장이 조금 더 특히 나스닥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판결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 10일 이내로 해당 관세를 좀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 판결이 미중의 이런 기술 갈등의 좀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미국 당국이 또 최근에 소프트웨어 수출까지 통제를 하기도 했었는데 반도체주는 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은 새로운 국면의 제재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지금 미중이 관세 유예를 합의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규제를 철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이게 상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보게 되면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디자인 같은 EDA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반도체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일반인으로 따지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해당되는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세 군데 합쳐서 74%가 넘기 때문에 거의 반도체를 설계하지 말라는 반도체 산업을 가장 앞단에서부터 막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인 상황으로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어떤 중국의 대응, 즉 희토류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해당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반도체 전체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업종 자체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좀 찬물을 끼얹는 뉴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도 거의 4.58%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실적이 좀 단기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AI주도 이런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실적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실적은 누구나도 예상했죠. 호실적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호실적이 예상을 조금 더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시간에서 한 7% 넘게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엔비디아라는 실적 자체가 잘 나와서 이제 시간에 올라가고 지금 관세 관련된 이슈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이 다음에 어떤 재료가 소진이 돼 버렸거든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였고 이것이 좋은 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떤 그 시장 자체에서는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니즈가 상당히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즉 상승에 대한 관성은 있되 이 상승의 관성이 어느 시점에서 멈출까라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누가 먼저 차익 실현을 할지 보는 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 추가적인 모멘텀을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관련 이 소송 이슈로 인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좀 더 갈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증시가 좀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차익 실현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일지를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소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고갈됐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자체 그러면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이어나가면 되는 걸까요? 네, 엔비디아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대장주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차진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이제 약간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엔비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익률이 과연 몇 퍼센트일 거나 보는 것인데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이제 규제로 인해서 그 손실로 떨구게 되면서 해당된 부분이 좀 많이 좀 깎였거든요. 이익 자체가. 그러면 그 모멘텀을 어떻게 이제 블랙의 양산이라든가 뭐 중동의 순방의 성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밸류션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이제 그 관세 이슈라든가 좀 안 좋은 리스크도로 반영이 되면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